회복의 정선입니다. 날씨가 사실 겨울인데도 겨울답지 않아서 조금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또 바짝 추워지니까 그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많네요. 요즘은 그래서 방한용품들이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깔창인데 발열 장치가 돼 있는 깔창. 뭐 이래서 훨씬 더 발이 뜨끈뜨끈하게 해주고 발가락 부분만 훨씬 더 이 내구성을 강화시켜서 방한이 되게 해주는 신발, 뭐 양말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득 겨울 되면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게 이 몸이 추워진다는 것. 마음의 추위야 사실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잖아요. 마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한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요, 이분 첫 만남부터 정말 강렬했습니다. 어떤 발열 깔창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뜨끈하게 데워주시는 열정의 크리스찬이죠. 야, 정말 이분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익히 아실 겁니다. 내 차 안의 변호사, 블랙박스 전문 업체죠. 다본다의 윤민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차 안의 변호사, 블랙박스 전문회사, 주식회사 다본다의 윤민경 대표. 교육인에서 한 회사의 CEO로 새로운 삶을 허락한 하나님의 딸, 윤민경 대표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제 꿈을 키우면서 기질이 강질, 바로 뭐 주임 원감으로 올라간 거죠.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얘는 사업인데? 뭐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대요. 교통사고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진짜 이게 사명감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기업으로 다본다를 살리고 싶은 욕망, 열정, 욕심, 시채널처럼 정말 하나님 기업이다 라고 만인이 아는 것처럼 다본다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우리 힐링 토크 회복의 시청자 네.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본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민경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다본다라는 곳이 블랙박스를 만드는 곳,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라는 곳으로 많이 이렇게 인지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역시 CEO의 어떤 카리스마, 포스가. 아니, 대기실에서 만난 건 좀 네. 다르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한껏 차분해지셨는데요, 지금? 인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또 나오죠, 뭐. 그게 어디 감춰지진 않겠습니까? 웃으면서 지금 약간 들키시고 있어요. 네. 더 많이 들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네. 아주 서글서글하시고 시원시원하신 우리 윤민경 대표님이 저랑은 좀 인연이 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중학교 출신이에요. 예. 네, 제 후배님이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뒤늦게 남녀공학이 된 네. 영광중학교 네. 출신이시고. 진짜 어쩜 우린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마주쳐야죠.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마주쳐야죠. 아, 굉장히 소울메이트를 만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또 함께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아까 담당 PD님이 네네.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휘청거리시더라고요. 아, 자꾸 이렇게 뭔가 장풍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시더니. 제가 워낙 또 세서. 초콜릿 드셔야 될 거예요. 당 떨어지셔가지고. 또 뭐 차에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윤민경 대표께서 사실 네. 저도 이 블랙박스 업체로서 다본다가 정말 짧은 시일 내에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되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야, 이 회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크리스찬이셨다는 거예요. 역시 뭔가 좀 믿음의 토양이 막 상상이 돼요. 근데 얼핏 제가 컨닝을 했습니다. 주변 정보에 의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다. 그쵸. 예.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정파란님. 윤파란. 아, 예. 윤파란 정만장. 같이 함께 또 뭐 파란만장에도 한번 그려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 원감을 거쳐서 네, 서울 네.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역임하시고요. 네네. 경인여자대학교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네. 왠지 어울립니다. 아, 그래요? 강의 포스가 딱 느껴져요. 그리고 지난 2014년 3월 다본다 대표로 취임을 했으면 네. 지금 1년 정도의 기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회사 규모가 정말 커요. 직원이 200명이 네. 넘는 그 규모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키우기는 뭐 사실 제가 키운 건 아니고. 물론 그쵸. 뭐, 예. 그 부분은
정도는 저희가 예. 생략해도 아시죠? 아니 최고 인원이 한 300명가량 이렇게 직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맡았을 때는 200명 정도였었고요. 근데 음. 이제 워낙 부피가 컸다고 버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랬구나. 보면 이제 왜냐하면 매출액이 크고 하다 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어린이집 얘기부터 한다면. 그러게요. 어린이집 응. 대표에서 블랙박스 대표 업체가 예, 여기 그렇죠. 중간에 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릴 때 꿈은 어릴 때 뭐 될래 그러면은 사실은 아주 어릴 때는 정치할래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컸대요. 아.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이제 학창 시절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사명을 이렇게 교회 성경학교 때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94년도에 이렇게 그 학교 다니면서 모델도 하고 이런 사적인 일들 이렇게 네네네.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집중을 못 하다가 꼭 해야 되겠다 이 일을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공부를 또 매진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사의 꿈을 키우면서 성향과 기질이 워낙 타고난 게 또 이렇게 강질을 하면서 제가 한 2년, 3년 차 되면서 바로 주임 원감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뭔가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저돌적으로 하는 성격이어갖고. 왜 이렇게 활동적인 리더십이 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1년을 남들은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 사실 지금도 보면은 내 퇴근 시간이 몇 시냐라고 면접 때 물어보는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교사를 하면은 난 정시 퇴근을 해야 되고 이런 교사들 사이에서 저는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이 욕구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막 혼자 12시까지 일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원장님도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그러고 이쁘죠. 네, 네. 그래서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살림살이를 다 맡겨서 회계까지 맡게, 잘 그게 모르는데. 어떻게 살든 판이 커지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제 소규모로 시작해도 네. 정신 차려보면 판이 커지는 능력자들. 그래가지고 2년 반 만에 이제 원감을 하겠냐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원감은 예를 들어 이렇게 교장 교감이자 그렇죠. 원장 예, 원감인 예,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빨리 이렇게 했고 그다음 이제 원장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서 많은 또 사연이 있었죠, 제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감을 하고 싶었던 어떤 이제 전 친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럴 수 교사가 한 있죠. 20명 되다 보니까 엄청 그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는지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떠나고 나서 한 2, 3개월 조금 힘들었다가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중구의 어느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네.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들어가자마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그렇게 네,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사건이 이제 제 간증에 어떤 일화를 주셨는데 네.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구나라는 게 너무도 그때는 속해 있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시작점이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해서 누명 쓰고 나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원장님이라고 인사를 하라고 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던 직원들 다 내려와서 인사를 해요. 전임자가 이제 후임자인 소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한 명 교사가 안 내려와서 나중에 봤더니 네. 저를 그 어린이집에서 모함했던 그 교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제가 거기 있던 곳은 서대문구였고 여기는 이제 중구였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스러웠고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그 친구도 제가 사람 얼마나 놀랬겠어. 원장을 오리라는 상상을 못한 거죠. 어머. 이제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 상관없으니 일해라. 그런데 본인이 한 달 정도 있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추천서 써주셨고. 배려를 하고 용량이 남다르시네요. 그리고 나서는 예. 더 이제 파란만장한 삶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 해야 되나요? 계속하세요. 이런 느낌 좋습니다. 쭉쭉 달리는 느낌 좋아요. 근데 스타일대로 가더라고요. 야, 그래요? 이게 이야기는. 그럼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가 눈꼬리 잡자마자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고, 예, 신발 벗기 전에. 네.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필 받은 대로 달려주세요. 아시잖아요 댓글. 이제 여기서 나오나요, 댓글? 예.
딱 갔더니, 이제 또 이렇게 그 원장님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간 곳이 노른자 위치에 있대요. 중구에. 중구에. 이게 강남과 강북에 이렇게 딱 사이에 약수역 그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좀 세신 분들이 많아요. 강하시죠, 이게 이제 뭐 그쪽은. 강남 2세대 엄마들도 많고, 뭐 이러다 강남 보니까 2세대 엄마. 재밌다. 그게 이제 강남 표현을 2세대 엄마 막 장풍이 불어. 그게 표현을 하셔. 강남 2세대 엄마들 모여있는 네. 집단이라고. 그래서 하신데, 막, 어느 날부터 이제 이게 생긴 거야. 뭐, 미혼인 사람이 애도 안 낳아본 게 어떻게 원장을 할 수 있어부터 시작해서 뭐. 시작됐네요. 해서 막 갔는데, 그 전에 하신 분이 또 너무 훌륭하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바뀐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이제 그쵸, 학부모님들이 그쵸. 네. 이제 대거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민원 아닌 민원이 속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떻게 민원을 감당을 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을 알고 법대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댓글. 인터넷 댓글을 처음 접해봤잖아요. 나 연예인만 접하는 댓글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이제 그걸 닥치니까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 그럼 막 아이디 찾아가면서 막 이게 이런 못해, 짓을 못해. 앉아서 이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못해.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못 그리고 막 자죠. 속상해서 막 눈물도 나오고 내가 무슨 나 열심히 한 죄밖에 아휴. 없는데 그래갖고 정말 나 이거 1년을 감정이입 너무한다 지금. 사람을 완전히 정말 폐를 만들어 놓더라고 거기 안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죠. 차라리 맞는 게 낫겠다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대면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서 풀고 이러면 좋겠는데 내가 말할 시간이 없죠. 맞아요. 네. 말할 시간 없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뭐 얘기 막 그리고 희한한 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새로운 얘기가 또 탄생이 돼요. 그럼 또 그걸로 또 확 달려들어서 또 새로운 얘기를. 그래서 엄청나죠. 그 번식력이라는 게. 네. 너무너무 막 진짜 제가 이게 공인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또 느끼고 너무 어린 나이에 겪으셨다 근데. 그리고 그때도 또 어김없이 또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막 속상한 거 토론하고 맞아요. 했는데 그냥 내 일을 잠잠히 열심히 하고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님 또 빛을 발하시지 않겠냐 해서 이제 뭐 그때부터 정말 하루도 안 쉬었어요. 주일날도 주일 예배 봉사 끝나고 나면은 또 저녁에 가서 한번 또 점검해보고 토요일날 물론 출근하고 빨간날 뭐 당일 출근하고 공휴일에도 나가고 해가지고 1년을 정말 물론 교사들도 힘들었을 수도 있어. 너무 부지런한 원장이 오면은 상사가 먼저 와 있고 늦게 퇴근해봐. 제일 싫어. 일찍 갔는데 상사가 먼저 출근해 있는 거 정말 무서워. 이게 1년 4계절이 지나니까는 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또 제가 또 건물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대학원도 들어갈 때 총신대학원 이게 동국대학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있었는데 어린이집도 총신대학원, 동국대학원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종교적인 문제 아니었어요? 선택에 있어서. 근데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위치가 바로 담벼락 하나에 절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경계선에 계세요, 늘? 왜 이렇게 하나님 꼭 그런 곳으로 저를 부르시는 왜 거예요? 그런지 알아요? 전투력이 너무 강해.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어요. 용병으로 쓰시네. 그러신가 봐. 정말 진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라고 저를 여기 또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는 궁금할 진짜 때 있죠. 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았는데 이게 또 다른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은요. 그 종교적 특색을 띌 수 없어요. 그렇죠. 법령에, 예, 그렇죠. 영유아 법령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자체 이제 법령에도 그렇고, 위탁 운영체 뭐 여러 가지 사항인데 제가 원장실에 이렇게 최후의 만찬 액자를 걸고 뭐 성경책 월요일마다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도 종교적 특색을 띌 수가 없는데 월요일마다 아침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큐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아닌 이렇게 이제 축소된 예배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회의를 월요일마다 아침마다 이제 우리 지금 지난 교사들 이걸 뭐 볼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어 했죠. 그리고 크리스찬들만 모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이고 또 타 종교들도 오고 그래도 불만 그렇죠. 없이 참석을 했어요. 예. 진짜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적은 없던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님 지키신 것 그러시네요. 같아요.
동지가 되면은 옆에 절에서 스님이 팥죽을 해서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부활절날 저는 계란을 삶아서 갖다 드려요. 진정한 사랑이네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사실 너무 막 전쟁을 치르려고만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전쟁이지 그쵸. 네. 사람끼리는 사실 품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근데 정말 이게 생명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정말 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선생님이 자칫 잘못 실수를 하면은 아이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요즘 네. 엄청 문제가 되고 사고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정말 스펙타클하게 겪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진짜. 나서 정말 이렇게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련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거기서도 제가 찾은 거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같이 함께 하자라는 뜻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이 아이들을 지키는 생명의 이제 일을 하다가 네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 다본다를 들어온 것도 여러 사실은 가지 저희가 계기가 있지만 다본다 대표를 모셨기 때문에 다본다에 대한 질문이 사실 압도적으로 맞아요.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문을 열었는데 대표님의 마음 한가운데 이 아동학과를 또 공부를 했고 이 유아에 대한 사랑, 어린이 사랑에 대한 이거 근본적으로 이게 아마 더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에 그러니까 출연을 결심한 것도 그 제목이 그러니까 프로그램명이 회복이라고 네네.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본다라는 이 큰 기업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다본다에 있었던 모든 얘기들을 또 막 그 다 토해내면 챕터가 꽤 되죠. 어마어마한 또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제가 회복 ING예요. ING 중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회복이 되겠죠. 저도 ING고 회복은 완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엄청난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받기도 주기도 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사실 대표님 오신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런 유아교육 쪽으로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 사람의 이 안에 이 씨앗이 있었구나. 그 다윗이 저는 항상 다윗을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막 왕이 올라서 그렇게 큰 일을 할 애인데 왜 계속 저렇게 초원에서 돌팔매질만 시켰을까 하니 그렇잖아요. 늑대 지키고 늑대 쫓고 양 지키고 물맷돌. 근데 그 다윗의 모든 수련의 과정이 왕이 되는 과정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듯이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 이게 전혀 연관없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이렇게 쓰시고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그거를 계속 겪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하나님 또 네. 앞으로 또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러게. 너무 힘들지만 기대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디어 변스러운 단계까지 온 거야. 힘들 때 기대하는. 저도 그래요. 막 힘든 일 있으면 또 뭘 저시려고 이러시나 뭘 준비시키시나 이러면서 기대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게 이게 업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이들을 상대하는 그 선생님에서 원장님에서 다본다 블랙박스 업체로 이렇게 딱 옮기기까지 어떤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있었지 않나. 물론 이제 뭐 그 환경이 궁금해요. 이제서야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제 제가 13년도 12월에 결혼을 했어요. 2013년 12월. 예, 12월에 결혼을 했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 프로필을. 네네. 그랬는데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원장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렇게 좀 약간 아기자기하고 뭐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고 막 이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 대장부고. 제 속으로 느꼈대. 지금 얘기하지만 얘는 사업인데 뭐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대요. 얘는 이 여자 사업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촉이 하더라고요. 있으시겠지. 네. 그랬는데 넌 관리를 하면 잘하겠다. 일단은 관리부터 시작해서 하자 해갖고 자꾸 권유를 하는 건데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잘하고 있는데 진짜 대박 인연인데요. 그래서 근데 자꾸 막 찌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성향이 또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생명 살리는 일을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는데 이런 사명과 보람이 없으면 또 이 일 그쵸. 못 하겠는 거예요. 블랙박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절실하게. 네. 정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문제 해결도 해주지만 네. 근데 교통사고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정말 네.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그럼요.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진짜 이게 사명감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뛰어드는 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네네네. 사실 이 정말 치열한 싸움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동으로 임재하시는지 우리는 지나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듣는데도 야 진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느끼는 게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세우신 것도 또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300여 명의 직원들을 이제 함께 하던 큰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이사가 이제 바뀌는데 부인이에요. 그리고 여자야. 젊은 여자. 반발이 없었을까? 준혁들의 반발이나 어떤 임원진들의. 어마어마하죠. 그래. 분명 그게 있었을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그죠? 제가 그걸 맡을 때도 기도를 했던 게 뭐 생명 살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철학도 말씀드렸는데. 네. 들어갔는데 제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뭐 다본다 주식회사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초등학생까지 CM송을 부르고 따라 부르고. 그죠. 그리고 뭐 정말 다 아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기업이 됐는데 네. 이제 뭐 색안경이 있겠죠. 여자. 그리고 회장님의 와이프. 또 뭐 임신까지 해져 있는 상태로 또 왔지. 또 보기에도 느껴지는 또 그게 만만치 않죠. 느껴지죠. 네, 포스가. 네, 있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껏 그거 견뎌내는 내공 안 쌓으셨으면은 문 잡자마자 뜨거워 이러고 도망갔었어. 그게 제가 느낀 거야. 여기 보내시려고 또 이렇게 많은 물맷돌. 시간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하는데 이제 그 댓글이 이제 여기서 또 시작됩니다. 참 훈련 알차게 쓰셔 우리 하나님.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냥. 그 전에 에이, 댓글은 정말 아주 정말 그냥 뭐 별거 아닌 연예인 잠깐 후배를 왔다 만난 느낌. 연예인 여자 후배 만난 느낌이에요. 그 이번 댓글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던가요? 아주 정말 대단했던 게 200명에 되는 직원의 기업을 인수받은 거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출혈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한 60명, 70명까지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엄청난 축소를 감행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련이 있었겠죠. 그쵸, 사람을 그렇죠. 한 명을 채용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보내는 것도 그게 힘들고. 더 힘들걸요. 예. 그렇죠. 근데 기업을 일단은 살려놔야 그 다음에 다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업이 회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연말에 그래요.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총체적 위기가 찾아온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임신이 이제 막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출이 좀 많았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지고 부채 정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고 네. 직원들도 감축하고 있었거든. 갑자기 대표이사가 바뀌었지. 이 놀라운 변화들이 너무 불편하셨을 것 같아. 기존에 있는. 그쵸. 직원들은 많은 불만이 이제 막 그쵸. 쌓아가고. 불안감이 형성이 되죠. 근데 사실 대충 짐작이 가요. 그 악플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아마 엄마로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까지는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파이팅 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힘든 와중에 가족을 건드려버리면 그때가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CEO 열전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느 날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보는데 그날 또 119에 실려갔죠. 배가 너무 아파서. 근데 충격을 받으니까. 네, 충격. 그 사이에 모든 댓글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감내하고 이겨내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왜냐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은 사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굳이 들어가서 글 안 쓰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기업이. 아니 그리고 또 뭐 쓰다가 또 교체될 때 되면은 또 알아서 교체하고. 그런데 이게 굳이나 이런 거를 막 남기는 걸 보면은 이제 계속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걸로 그렇죠. 이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만 계속 기도하는 것 외에는 네네. 그 충고가 될 말과 상처가 될 말을 그냥 분별하는. 그랬는데 근데 아이 얘기를 딱 하니까는 제가 아이고. 순간 이제 그게 폭발한 거지. 참았던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날 응급실에 실려가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이제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우리 이제 법무팀에 이제 차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인터넷 이제 저기 해야 된다. 사이버 수사대 의뢰를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찾았어. 찾았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혹시 임산부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서비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그쪽에 이제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냥 전혀 상관 무관한 사람이어도 사실 충격적인데 다본다 서비스 주식회사는 다본다에서 있었던 직원들이 또 일부 고용승계가 돼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분 찾아서 사과도 받았고 왜 그랬다는 이제 그 사람은 그 직원이 아니 그 직원의 친구였다. 근데 이제 그 직원 친구가 와서 힘들다 속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뭐, 급여를 못 받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찾아 묻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사실 아직 법적 공방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픈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전 대표이사님이 또 나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은 다분다 대표이사가 퇴임을 했고 저는 다시 이제 그걸 최근에 어떤 우여곡절 끝에 회장님 다시 가져오셔가지고 정말 데자뷰 같아요. 약간 그라운드만 달랐지 승계의 어떤 경계선상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들 어쩜 이렇게 얘기가 막 너무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아니 제가 근데 너무 정신이 아마 없는데 다 맥을 제대로 잡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윤민경 대표님의 처음 이제 시작과 아동학과와 또 어린이에 관심을 갖고 생명에 관련된 비전을 갖고 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과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결혼 이후 이제 다본다 이 회사의 대표로서 겪은 어떤 내적 갈등과 신앙적인 갈등. 이 딱 두 덩어리인데 이 안에서 엄청난 이 정말 우리의 인간 군상을 보게 되는 거고 제 모습도 보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네요, 진짜. 야, 정말 얼마나 매 순간 기도를 하고 매 순간 납작하게 엎드리셨을까. 겸손이라는 말,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힘 빼는 작업을 계속 시키시는 것 같아요. 워낙 제가 강하니까. 가만 냅두면 너무 나대니까. 아니, 제가 사실 개인적인 성정이 사실 많이 운명을 또 좌우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나중에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해주시는 게 은혜가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 박하세요. 이러다가 이 싸움을 준비시켰구나. 이 성공을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까지 좀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핸들링을 계속 하시죠, 이 사람을. 끊임없이 참 간섭해 주시고. 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두기 위해서는 이 많은 것들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못 이겨냈을 것이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를 맡았을 때 제가 A등급을 가진 이제 정말 신용이 아주 좋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뭐 일단은 경영을 잘 해보겠다는 의지로다가 직접 뭐 날인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앞으로 연대보증한 빚이 연대보증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거예요. 뭐 1억, 2억이 아니죠.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나름 유치원 원장님은 공무원이잖아요. 캐파가 정해져 있다고요,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그래서 아니, 남편 되시는 분 원망 살짝 안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험난한 전장으로 끌어들인 거야? 사실 뭐 저희 부모님이 많이 힘드시죠, 저보다. 그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저한테 주저앉을 만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 폭탄은 안 왔군요, 아직. 네, 그러니까 아니 한강물에도 갔었어요. 한강도 가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죠, 저는 진짜. 왜냐면 그렇게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근데 뭔지 알겠다. 돈은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그들이 당장 기다려주지 않고 못 기다리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로 너무 저는 이분을 보면서도 참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안 들었다면 신랑을 원망하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착복을 해서 빚이 많아졌거나 아니면 혹은 방만한 경영과 혹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기업 회장님이나 대표님들 보면 뭐 골프도 치고 뭣도 하고 막 사치도 많이 하시는데 되게 막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고 내가 그러시구나. 창피하다고 막 바꿔 신으라 그러면은 야 이거 좀 꼬매서 신으면 돼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본인이 오로지 자기한테 투자해서 쓰는 거는 사우나 가는 거 말고는 없어서.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네. 아니 우리 직원들도 법무팀에서 그랬대요. 이번에 이런 회생 가기 전에 직원들끼리 이제 회생 기업들은 직원의 급여도 지원이 되기도 하고 뭐 업체들한테 결제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장님이 어딘가에다가 뭐를 이렇게 막 사놓은 거 아니냐, 빌딩 한 2채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들끼리.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법무팀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막 만나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셨냐고 질문을 대려 하면서 이제 저도 같이 보면서 이분은 오로지 오늘 보고 지나가는 차에 블랙박스 달리는 거 보고 이걸 어떻게 또 수정할까? 외골수적인 측면이 있으시구나. 네네, 개발이나 정말, 이런 제품에 네. 대해서. 아이디어, 앉아서 계속 아이디어. 근데 그런 이제 분이 그게 신앙을 가지시면 정말 그래서 진짜 그거 금상첨화인데. 우리 신랑 그래서 전도했어요, 제가 작년 5월에. 진짜요? 네. 아니, 아까 살짝 걱정했거든요. 아까 이렇게 아이를 갖는 그 과정에서 너는 알아서 난 내가 갈 길을 가겠다 고 이러셨을 때 굉장히 강성이시구나. 네. 전도하셨어요? 네. 아니 아멘. 정말 우리 아멘. 신랑이 모든 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정말. 여기서 두 번째 희망 들어갑니까? 자, 정말. 늦은 출산과 이어서 이제 강성인 남편을 전도한 어떤 두 번째 희망.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니 정말 너무 워낙 자아도 강하고 네. 강성이시라 사업차시네.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주의시고 나가보고. 그리고 뭐 사실 회사에 전에 이제 그 대표이사님 와이프 되신 분이 또 무속인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또 같이 함께 하시면서 신랑이 또 아까 뭐랄까 들어야 된다. 듣는 귀가 열렸다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많은 기업가들이 이렇게 무속인들하고 함께 한다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분도 또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래요. 본인이 나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여튼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지만은 이분은 교회를 안 가신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실 때는 언젠간 교회 갈 거지? 예, 언젠간 가겠습니다. 그걸로 허락을 해주신 거야. 그렇죠. 교회를 안 간다라고 했으면은 허락을 안 하셨을 그렇죠. 텐데. 그걸 아시고 언젠가로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에 한 10년 걸리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렇지만 당신은 온리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이제 해주신 거야,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제까지 새벽재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싸우시는 분이고, 역시. 제가 그 많은 시련을 겪었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과 물론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지만 그 중에 제가 다 보지 못한 말씀들 중에 이해하지 못한 말씀 중에 놓치는 말씀들을 저희 아버지하고 목사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뭐 원수가 생기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아버지 계속 이제 제가 막 왜 목사님한테는 예라고 대답하고 왔지만 속으로는 막 이게 안 되면 막 울잖아.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보시기에 10년 걸린다고 했으니 기대를 안 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데려다는 줘요. 네. 그래서 데려다 주면은 자기는 사우나 갔다가 딱 오면 시간이 맞는 거야. 네. 예배 끝나는 시간이.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저를 픽업해서 데리고 가고. 그러셨던 분이 네. 근데 5월부터 이제 5월 어느 날 뭐 결정적인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차곡차곡 예열이 됐긴 했겠지만. 네, 그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생긴 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이게 실황 중계 뭐 인터넷 생중계 예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켜놔요. 자기는 TV를 봐. 주말이면 일요일 주일날 되면은 저는 교회 갔다 오면은 또 찬양을 틀어놓거나 말씀을 틀어놓거나 이러는데 이게 이제 따로 방에서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신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거실에 있고 싶은 거야. 같이 거실에 있으면 이 사람은 TV를 봐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걸 들어야 돼. 네. 일단 난 옆에서 틀어놓는 거야 계속. 어. 계속 틀어놔. 막 신경질을 좀 줄이라 그러고 TV 봐야 된다고 그러고. 신혼이라 아마 거세게 저항을 네, 못 하시고. 거세게는 못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때를 좀 이용을 하자 싶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전략을 해서 계속 옆에서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하니까 이제 말씀이 참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라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지만 넌 크리스찬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 해주시잖아요. 아, 그럼요. 나쁜 얘기 해주시는 거 그럼요. 하나도 없거든요. 네. 우리가 저 어린이집 할 때도 월요일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늘 이렇게 우리 신랑한테도 그걸 들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얘기들이고 하다 보면 사람이 좋은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 마음이 가잖아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싹 녹아 들어가고 이제 짚혀지고. 네. 근데 제가 네. 그랬거든요. 자기는 자기라서 할 수 있다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잠자리 옆에다 성경책 놓고 하니까 자기는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기적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맞아요. 2월 말쯤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맞아요. 정말 그 시점에 아이를 딱 주신 거라 그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오빠도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오빠는 10년 만에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네. 아 진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죠? 오늘 진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사실 뭐 두서없지 않아요라고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굵은 맥락 두 개를 다 통으로 아마 가져가셨을 거라고 믿어요. 보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싸움에서 관여하셔서 해결하시고 가져가셔서 쓰시는지 아마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힘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막 계속해서 듣고 싶은데. 끝으로 네. 우리 그 대표님이 비전으로 또 생각하시는 기도 제목이 중점적으로 또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함께 나눌게요. 네. 제가 매주 월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이제 교체되기도 하고 뭐 남아있는 직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냐고,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직원들 중에.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남편도 전도했는데 누굴 전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부인들한테 그게 제일 세.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업으로 다본다를 살리고 싶은 욕망, 열정, 욕심, 좀 과하게 욕심을 부린다면 정말 뭐 이 시채널처럼 정말 하나님 기업이다라고 모든 만인이 아는 것처럼 다본다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멘. 시작점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찾고 들어왔던 곳이고 지금의 많은 시련들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윤 대표는 웃음이 나와? 라는 말도 하셔요. 네. 그렇게 힘든데 웃음이 나오냐는데 웃지 않으면 웁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날마다 아침마다 기쁨을 주시고 음. 네, 그리고 또 무언가를 계속 할 거리를 주신다는 거는 그쵸. 감사할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하는 큐티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또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 너무 그냥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네. 하지만 네.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다본다 회사가 사회에 또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크리스찬들이 함께하는 회사로서 분명히 뭔가 큰 비전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계획하에. 네.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비전은 일단 그 회사 구성원들에게 크리스찬식의 어떤 경영으로 인해서 거부감 없이 그렇게 스며들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세요?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싶은 어떤 네. 소망이 있다면. 지금 제가 그 국민일보에서 여성 원래 처음에 창단했을 때는 CEO 포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CEO들만 또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는 또 절제돼 있어서 이렇게 좀 리더스 포럼으로서 여자들의 어떤 이렇게 모임으로 이렇게 조금 확장을 시켰는데 네네. 거기서 국민일보하고 함께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거기 이제 국장님이 일터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좀 같이 함께 일을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 소외된 계층을 돕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면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면 되게 폭넓긴 하지만은 그 폭넓은 곳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채워가는, 그래서 다본다가 그냥 정말 사기업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업이 아니고 정말 이익에 분배를 할 수 있는 소외 계층의 그런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업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나는 대표가 크리스찬이다. 뭐 이익의 어떤 부분을 분배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본다를 운영하는 동안 하나님 언제까지 또 허락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운영하면서 하나님 일을 계속해야죠. 진짜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 게 하나님 제가- 다 보고 계시.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요즘 주고 계신 축복이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였거든요. 주변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저를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저를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봐야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본다가 딱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봐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봐야 관심이 생기고 봐야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다본다가 씨앗 같아요. 출발점에서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딱 맞물리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우리가 이 시간 느낀 것, 이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어디서 씨앗처럼 또 쓰일지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네. 아멘. 네, 진짜 나중에 이제 바디 세팅되면 다시 한번. 곧 머지않아. 예, 머지않아. 모유수유가 아직. 그렇죠. 모유수유 중요합니다. 네, 예. 기도할게요. 예, 네,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